저희가 지방자치 자치분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걸 것 같아요. 자치분권 제대로 시행이 되면 돌아오는 게 뭐지? 어떤 게 좋은 걸까?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진정한 자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껍데기뿐인 자치인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자치에 대해서 체감할 수 없습니다. 지방자치법이 32년 전입니까? 89년도 이제 개정될 때 읍면자치가 시군자치로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자치에 대해서 시민들과 주민들이 체감하지를 못합니다. 이 제도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상에서 결정을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공적 의제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하는 이런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버린 겁니다.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해요.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분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그런 접근을 못 하고 있고 뭔가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주민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가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을 자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독자적으로 자기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질 때 사실은 긴장감도 있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. 저 뭐 하나 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자치와 분권은 돈이거든요. 이 돈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쓰여지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. 우리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이런 보조금 받을 때 국비가 매칭돼 있고 뭐 도비가 매칭돼 있다 보면 상반기에 몰려 있어요. 지원을 다 신청을 못 받았는데 하반기에 신청하려고 보면 돈이 없어요.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? 이 동네마다 주민들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낸 세금을 쓰지 못한다. 저는 이게 자치분권이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.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았는데 여기에만 쓰라고 네. 하니 여기에 필요한데 네. 여기만 쓰라고 하니 답답함이 네. 느껴지는 건데 그걸 해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저희가 2022 대선 후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공약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. 끝으로 천윤길 위원님의 결담 듣고 저희가 또 마무리를 지어볼까요? 네, 제 결담은 교통사고. 누가 교통사고가 났나요? 그 이재명 후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. 냈어요? 네, 균형발전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공약을 보면 균형발전과 거리가 멉니다. 네, 주택 250만 호 공급, 대부분 네. 수도권이죠. 거기에 더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500%까지 이 윤석열 후보와 같은 수치의 공약들이거든요. 네.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국토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거지?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혁신도시 시즌2를 이재명 후보는 200개 정도 되는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도 진행이 전혀 안 됐거든요. 사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그쪽에 공공주택을 보급해야 되는데 그렇죠.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서로 충돌이 나서 제가 교통사고를 생각봤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을 이제 지방에 이전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공공기관은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은 그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고요. 공공기관에 근무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겠다면 해임을 하고 새로 이렇게 뽑아도 충분히 될 듯한데 어쨌든 좀 뭐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정도 각오를 갖고 있고요. 213개 공공기관 이전하는 게 새 정부는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또 주택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정부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려는 분야가 보여요.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획기적으로 지방분권 정책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? 방금 지적한 것처럼 용적률 500%로 확대한 거라든지 네. 250만 호 공급인데 그게 전부 수도권 아니지만 180, 90만 호가 수도권 공급이거든요. 그래서 균형발전 정책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은 저는 뭐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워낙 이제 수도권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대로 집행이 되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이 좀 킬이 됐다고 합니다. 정확하게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균형발전 정책 없이 대한민국이 선도 선진국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고 새 정부 출범해서
그렇게 잘하는 거는 저도 뭐 전적으로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우리 운동하시는 이 대표님 다 우리 같이 투쟁해야죠. 그래. 오늘 말씀을- 약속하셨습니다. 네. 예. 근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창용 의원님 뭔가 계속 막 적으셨어요. 예. 어떤 걸 적으신 거예요? 아, 예. 앞으로 처방전이 대학의 문제, 이 문제를 풀려면 일차적으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평가와 대학 정책 기획권을 지방으로 넘겨야 됩니다. 20년 동안 우리가 누리사업부터 해봤잖아요. 뭘 잘 효과가 안 난단 말이죠. 그거는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또 통일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방으로 넘기고 주택부동산 문제도 국토부의 주택부동산 어떤 정책권을 지방정부로 넘겨야 되죠. 선진국도 주택 정책은 지방에서 하잖아요. 서울의 처방전을 갖고 지방에 적용하고 이러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안 풀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자꾸 공급만 하고 그래서 고급 정보가 지방에서 흐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 돼야 이제 청년들이 아 지역에서도 내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돼야 이제 분산할 수 있는데 이 처방전은 내놓지 않고 자꾸 이제 뭔가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고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이제는 그 판단은 이제 한 번쯤은 그럴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